네덜란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SML이라고 들었어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아주 가운데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ASML의 노광 장비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미세 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네덜란드 대표기업 ASM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덜란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SML이라고 들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반도체의 어떤 핵심 8대 공정이 있어요. 이제 8대 공정 이야기하기도 하고 4대 공정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증착, 노광, 식각, 세정, 보통 4대 공정 이야기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비싼 공정이 노광 공정입니다. 우리 사진을 현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도체라는 실리콘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노광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쓰는 우리 AP 반도체 있잖아요. AP 반도체 그 선폭을 지금 이게 5나노 정도인데, 사인펜 크기의 굵기로 만약에 회로를 그린다 그러면요, 아마 서울시 전체 정도의 도화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이게 아주 미세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장비인데요. 이걸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독점. 그 외에 ASML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거 대체할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미세 공정. 최근에 이제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걸 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10나노 이하 기술을 못 진척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거죠. ASML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었나요? 90년대만 해도요, 원래 노광 장비 쪽은 카메라 회사 있죠? 일본의 니콘, 캐논 이런 회사들이 주로 노광 장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반도체를 보는 시각하고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견제도 하고 노광 장비도 잘 안 주고 대응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발굴한 회사가 ASML입니다. 어떻게 보면 ASML이 성장하는데 삼성전자가 좀 큰 역할을 했고요. ASML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필립스 그러면 면도기, 가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필립스가 전통의 가전 회사예요. 우리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라고 있죠. 제네럴 일렉트릭. 맞먹는 회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정구 회사로 이제 GE하고 필립스가 양대 구도를 그리다가, 이게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계속 필립스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반도체, 노광 이런 기술도 했는데요. 필립스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80년대 정도 이제 이때 연마을에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다가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ASML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노광 장비 기술을 확보를 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이제 기술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회사가 된 거고, 지금 세계 탑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제일 세계 최고 수준에 자랑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당 3천억, 4천억씩 합니다. 그 정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 대수는요,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TSMC, 대만에서 사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간 10세대에서 15대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고객인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 R&D 센터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하고 직간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SML이랑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요? 노광 장비를 또 다루는? 노광 장비를 경쟁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독점 회사고요. 미세 공정 수준에 떨어지는, 아주 아니면 PCB나 디스플레이 쪽에 쓰는 노광 장비를 하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은 ASML 장비가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관련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좀 EUV라는 공정이 도입되면서 이제 7나노부터 EUV라는 공정이 도입됐고,
그 파운드리 쪽이죠.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6나노부터 EUV 공정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EUV 장비와 관련된 업체는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EUV 공정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사진을 찍으려면, 현상화하려면 원래 회로가 그려져 있는 석판이 필요한데요. 그 석판을 아주 축소해서 실리콘에다가 이제 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석판이 EUV가 닿으면 빨리 닳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판,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하는 회사가 국내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마스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우리 휴대폰 보호 케이스 위에 입히잖아요. 마스크를 보호하는 걸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펠리클이라는 소재를 하는 회사가 국내 SNS텍 그리고 FST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좀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광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닿으면 딱딱해지고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이제 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죠. 우리 그 아베 소부장 때 이 3대 소재 중에 하나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기존의 DUV, 노광에 쓰이는 PR하고 그리고 EUV에 쓰이는 노광 PR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EUV용 PR을 하는 회사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차세대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뭐 연구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드라이 PR을 하고 있는 DNF 뭐 이런 회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